이야기부터 한번 벌어볼게요. 드디어 이하 작가께서 나섰는데 옛날에 완전 데자뷰야. 한번 볼게요. 봐봐요. 예. 어쨌든 윤석열 풍자 포스터를 버스 정류장에 붙여놨는데 이걸 경찰이 와서 뜯어가더라. 요거는 소위 보수 독재 정권이 맨날 했던 짓이에요. 아니 그걸 붙여놓는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그럴 거예요? 이게 풍자예술이거든. 우리 지금 방송실에도 이하 작가 작품이 꽤 있어요. 저 뒤에도 있고.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뜯어가는 장면 한번 보여주셨나요? 여기 이제 요게 원작품 원작. 골룡포를 입은 왕이 지금 이제 속에 알몸을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왕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념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 등에다가 낙서하라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국민의 반감을 샀으면 국민들이 먼저 뜯었겠죠. 네. 근데 국민들은 막 너무 신나서 낙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뜯어갔다는 겁니다. 경찰이 와서 수거를 했는데 얘들 과학 수사래. 이거 뜯는 게 과학 수사냐? 고생 혹시나 많으십니다. 그 이하 작가의 지문이 묻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레 뜯었겠죠. 에이, 이게요 이하 작가가 그 전에 청계광장 유세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풍자 미술이잖아, 풍자 미술. 네. 이 팝아트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옛날에 무려 10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명박 G20 G그린 포스터 사건. 이걸 붙였다가 나중에 유죄 확정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면 황진미 씨 남편. 오. 그때 당시 대학 강사였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황진미 씨를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근데 이걸 붙였다고 공안몰이를 시작했어요. 5명이 함께 공부한 인문학 연구 모임 배우로 수사. 경범죄 수준이 공안 사건으로 변질. 이게 2010년 11월 16일 날 보도고요. 나중에 이분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벌금 200만 원. 와. 뭐 80년대 대학가에서도 뭐 전두환 비난하는 대자보 붙이면은 막 함부로 떼고 찍고 그 쓴 사람 찾아가서 뭐 체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분위기가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골고루 돌아가네. 10년 전으로도 돌아가고. 그런 정권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참네. 아이고. 그 김영삼 그 풍자하는 그 책이나 유머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갔지 않습니까? 이하 작가 작품 한번 볼까요? 몇 개만. 이게 원래 이하 작가가 이제 남북 통일 관련해 갖고 이 전에 있던 작품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있었거든요. 여기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추가된 바로 그런 지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은 우리 방송실에 걸려있는 작품인데요. 남북 통일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백두대간을 여행하는 모습. 여기 보면은 뭐 장준환 선생도 있고 백규환 선생도 있고 김구 선생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 뭐 그 다음에 김근태, 문익환 목사님, 노회찬 등분까지 이렇게 이런 작품들 많이 만드시고요. 제일 유명했던 작품은 이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을 풍자한 그림. 여기 보면 여기 다 들어있어. 관련된 인물들이 다 들어있어.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그림입니다. 옆에 이명박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My precious. 저때 저 그림이 가장 유명하기도 했었죠. 스티커로도 만들어지고 옷도 만들어지고 그랬을걸요. 이분이 나섰다는 건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렇죠. 그 시절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하 작가의 밥줄을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라인 거야. 훌륭하신 분. 근데 그 이하 작가 밥줄을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잘 사는 분이어가지고 어디서 끊어놔야지 끊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단어인지 맞춰보세요.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극히 보수화된 전국 상황. 정답! 공안 탕국! 공안 탕국 땡! 공안 곰국.
정답 공안정국입니다. 공안정국.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공안정국이란 네. 말이 박근혜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단어 그대로 따지면 집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극히 보수화된 전국 상황. 이걸 공안정국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명천지 2022년에 공안정국이란 말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 공안정국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곱게 풀어서 좀 미화시킨 느낌이 있어요. 사실 독재죠. 사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법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눈빛만 한번 찡긋 해주면 정당까지 다 알아서 줄 서버리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검찰의 힘을 잃어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되게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겨레 기사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검찰의 개입이 맡겨진 선거법. 선거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수사. 선거법으로. 예. 근데 그걸 검찰의 힘을 이용하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예전에 똑같잖아. 전두환 노태우는 군인의 힘으로 막 주요 장관의 군대 출신, 육사 출신들 막 앉히고 어디 가나 다 막 보안사회 막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공안정국, 지금은 그게 검사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을 한번 읽어본다면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도 사실 기소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 수가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기소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선거법을 안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자신들만 안다는 어떤 그런 자만심에 억지로 밀어붙이는데 좀 가소로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수사권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잖아요. 김건희 5개 계좌에서 284차례의 시세 조정 거래가 있었는데 조사 한 번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세 조정 거래라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한 말이잖아요. 음. 주가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284번 주가 조작을 했다. 그게 검찰이 확인했는데도 조사 한 번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의심이 되면 뭐 해야 돼? 수사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수사를 안 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 있는 진짜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근데요, 이재명 기소에 관련해서 골 때리는 거 하나 발견했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잘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게 공직선거법 250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한 상황에 협박했다. 김문기를 몰랐다가 여기 해당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과 그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낙선을 위한 그 허위 사실은 다 포함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했다면은 다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 수가 있는데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방금 그 포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만 그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혐의를 주고 있는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뭐 경력입니까? 하나는 국정감사였고요. 하나는 네. 방송 인터뷰 같은 거였어요. 예. 이게 해당이 되냐고.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등이 있긴 해. 우리 등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등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는 한동훈의 어떤 신급으로 잘하잖아요. 뭐 세상 만물을 다 등 한자에 다 예. 때려 넣어 버리니까.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거법 자체가 검찰이 이걸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러니까 검찰이 무서워가지고 특히 야당 인사들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엮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된 국회의원이 이재명 포함 딱 4명이에요. 대선 때 예. 관련해갖고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안정국의 핵심은 검찰을 이용해서 권력자가 반대편을 탄압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검찰을 악용하는 거예요. 옛날엔 군인, 지금 검찰. 예.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검찰을 악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그런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데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민주화를 되게 힘들게 이렇게 이만큼 이끌어오는 동안에 그 과정 동안에 법도 정비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지나서 검찰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생각하면은 아직도 앞으로도 이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되게 악착같이 막 법제화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생기면 이 검찰한테 정말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돼. 네. 어중간하게 남겨두니까 또 다시 검수 원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러면 또 경찰이 비대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검찰의 윤석열의 이러한 짓들은 결국 검찰이 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순리 같은 거예요. 정반합의 원리를 몰라? 이러면 이 정권이 뭐 평생 갈 것 같으세요?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러고 있잖아요.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빙고! 거지만. 네. 야, 어쨌건 공안정국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야, 내가 있잖아요.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 할 때 일본 놈들이 했단 말이야. 공안정국이야 그게. 말 타고 개장사 한 게 아니고 개 타고 개 타고 말장사. 말장사. 아, 그렇구나. 말은 팔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흠집을 낼 수가 없고. 말이 더 비싸네요. 근데 공안 정국이란 말은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놀랐습니다. 네. 자, 독재가 시작됐는데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랑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민은 똑똑해졌거든.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거든. 니들 뜻대로 안 될걸?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욕하는 그림 뜯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진짜 모자란 짓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뜯으라고 시키진 않았겠지만 그 용산 주변이거든요. 예. 윤석열이 혹시 볼까봐 대통령실이 볼까봐 경찰이 알아서 기기 시작하는 거. 근데 그걸 뜯으니까 더 이슈가 확 커졌잖아요. 내 말이요. 붙여놓으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만세하는 사람도 생겨.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 경찰이 지금 윤석열 망하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 이하 작가의 작품을 내버려 뒀다면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에서 다른 걸 옆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럼 경찰 칭찬해야 되겠구나. 잘하고 있네요. 과학수사 아까 봤지. 여기까지. 과학적 제거.